상세 페이지 템플릿에 더 돋보이게 만들 제품 보정에 더 집중을 해볼 거예요. 미리 캔버스, 캔바, 피그마, 포토피아, 물론 포토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의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제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칙칙하면 구매하고 싶은 의사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꼭 필수적인 중요한 보정 기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이 제품 이미지 보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색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밝고 어둡게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색상, 화이트 밸런스 이런 값들을 더 잘 맞춰준다면요 제품을 더 자연스럽고 멋지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이나 이 라이트룸 같은 고급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더 다양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통 프로그램 있죠, 미리 캔버스나 캔바, 포토피아,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기능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들의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 포토피아에 있는 색 보정 기능인데요. 온도, 틴트, 노출, 대비, 채도, 포화도 이렇게 나눠지죠. 먼저 온도는 제품 이미지의 색감을 정하는데 쿨톤과 웜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위로 올리면 웜톤이 되고 밑으로 아래로 내리면 쿨톤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감성적인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틴트인데요. 이 틴트는 색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시나 자주 이용은 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기능은 알아두면 좋겠죠. 배추 이미지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하얀 색깔 이미지가 보이죠. 밑으로 내려보면 배추 이미지의 초록 색깔 영역이 더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에 어떤 컬러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색조 값이 알맞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노출입니다. 이 노출은 밝기와 어둡기를 나타내는데요.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대비는 쨍하거나 연하거나를 의미하는데 위로 올리면 쨍해지고 밑으로 내리면 연해집니다. 위로 올려서 쨍한 경우에는 선명한 제품 사진, 푸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쨍하게 줘야 되는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고 밑으로 내리면 연해지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진도 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채도 값이에요. 이 채도 값은 색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위로 올리면 색감이 더 선명해지고 내리면 흑백으로 아예 변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은 포화도입니다. 이 포화도는 채도 값을 더 자연스럽게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위로 올리면 생동감이 있어지고 밑으로 내리면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잘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 그레이딩의 기본 기능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포토피아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어요. 이 포토피아는 피그마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플러그인이죠. 잘 활용해보면 좋은데 먼저 상단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라고 있어요. 선택해주고 보정을 해줄 거예요. 노출값을 올려주시고 밝아지죠? 가장 중요한 이 채도값. 채도값을 조금 더 올려줘서 김치의 색깔을 맛깔나게 표현을 합니다. 생동감도 살짝씩 이렇게 올려서 조정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줍니다. 그리고 대비값도 좀 쨍하게 줄게요. 음식 사진이다 보니까 쨍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보정값들을 조절해 가면서 완성을 시켜주세요.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김치 이미지가 되었죠? 이 포토피아는 포토샵과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토샵이에요. 이 포토샵에서도 기능은 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양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포토피아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고 보정값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맞춰줄게요. 포토샵에서는 인물 사진을 보정해 봤어요.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포토피아나 포토샵 기능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포토샵이 조금 더 빠르고 더 기능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보정한 제품 이미지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겠죠? 제가 제공해드린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에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보정한 사진을 넣어줍니다. 예시로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김치를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인데 이 빈 공간에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끌어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경 위에 이미지 레이어를 배치해 주신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안에 넣어줄 때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보이시죠?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제품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더 보기 좋아졌죠. 피그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해줄게요. 피그마에서는 이 편집할 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니까 세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치 이미지부터 보정을 해봅니다. 피그마는 하이라이트 기능과 이 섀도우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먼저 밝기를 좀 올려주고 대비값을 줘야겠죠? 쨍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채도값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값을 올려주고 섀도우 값을 내려주면서 적절하게 대비값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김치 제품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나머지 김치 부침개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인물 사진도 이런 식으로 값을 보정해 줍니다. 훨씬 보기 좋아졌죠?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다음은 미리 캔버스인데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동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복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보정이 안 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프레임에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딱 맞춰졌죠. 그리고 필터에서 조정 들어갑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밝기를 높이고 대비값을 더 높게 줄게요. 그리고 채도값을 올려서 더 맛깔난 김치 색감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명도를 살짝 이렇게 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도 간단한 보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캔바예요. 캔바에서도 템플릿 하나를 이용해서 보정해 줄게요. 복제해서 편집해 줍니다. 캔바는 무료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도 기능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토샵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이 꽤나 많죠.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저는 화이트 밸런스 값이 아니면 이 노출은 웬만해서는 잘 활용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너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노출은 조금만 주고 대비 값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밸런스 값을 올려주신 다음에 섀도우 블랙 값을 내려줄게요. 맛깔나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기능을 다양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는 두 가지 효과를 추천드리는데요. 흑백 보정과 불투명도 보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만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셔도 제품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주목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보통 템플릿은 비교 템플릿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바로 알아보자고요. 네, 먼저 포토피아에서 이 흑백 효과를 줄 건데요. 정말 간단해요. 이미지, 조정, 흑백 이렇게 선택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은 포토샵입니다.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조정, 흑백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이에요. 둘 다 인터페이스 구조가 비슷하고 동일하니까 편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미리 캔버스에서 흑백 효과를 줄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 복제하기 눌러줄게요. 이렇게 편집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미지를 프레임에 그대로 불러와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에서 흑백 효과를 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미리 캔버스도 기본 색 보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정값 들어가서 채도값을 낮춰주면 흑백으로 변하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캔바에서도 템플릿을 가지고 편집을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흑백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 눌러서 필터에서 흑백 선택하셔도 되고
조정해서 채도 값을 낮추셔도 돼요. 이렇게 또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죠? 네, 피그마에서도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흑백 효과를 또 간단하게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응용을 살짝 하고 싶다면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죠? 다음은 불투명도 효과를 이용해서 더 주목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완성시켜 볼게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템플릿을 또 이용해 봐야겠죠? 리뷰 파트 템플릿인데 비교 형식으로 다루고 있죠. 여기서 비포 애프터를 표현할 거예요. 먼저 포토피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주고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기본 틀을 잡고 비포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주면서 애프터 사진을 더 강조시켜 줄 거예요. 레이어에서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위로 이런 식으로 끌어와 주세요. 컬러는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한 다음에 불투명도 값 여기 보이죠? 내려줍니다. 62%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함께 적어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이 애프터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제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죠. 네, 포토샵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프레임 안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리 캔버스 요소 안에서 도형 툴을 선택해 주세요. 모서리를 여기서 알맞게 라운드 처리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컬러는 블랙으로 선택하고 불투명도 값을 줍니다. 똑같이 텍스트 적어줄게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또 완성이 되었죠? 캔바도 미리 캔버스와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동일하게 만들어줄 건데 템플릿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도형 툴을 이용해서 불투명도 값을 줄게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적어주면 끝납니다. 피그마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도형을 그려주는 이유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간단한 보정 기법이지만 생각보다 제품 사진, 영상 등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이에요.